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월 19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은 샬롯 브론테이 시 라이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1월 중 소비자 물가 CPI가 예상보다 높은 0.5%나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도 전월 대비 0.7%나 상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1월 중 미국의 소매 판매가 2년 내 최대 폭인 3%나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미국의 소비자 금융 부채 잔액이 작년 말 현재로 16조 9천억 불로 최근 연체율이 상승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일본은행 신임 총재로 교수 출신으로서 전 일본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냈던 카즈오 우에다 씨가 내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소설 제인 에어의 저자인 샬롯 브론테이 시 라이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Inflation rose 0.5% in January, more than expected, and up 6.4% from a year ago.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1월 중 소비자 물가 CPI가 전월 대비 0.5%나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4% 상승입니다. 전월 대비나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예상보다 높은 상승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6월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다가 올해 1월 들어서 갑자기 둔화세가 주춤한 거죠. 12월 중 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당시 그 disinflation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필했다가 이번 달에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도 월중에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 코어 CPI 외에 슈퍼 코어 CPI를 즐겨 인용하는데요. 슈퍼 코어 CPI는 코어 CPI에서 셀타, 즉 주거비를 추가로 제외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슈퍼 코어 CPI는 월중에 0.2% 상승에 그쳤네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4% 상승하였고요. 최근에 임대료 등 주거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를 셀터를 제외한 지수가 덜 올랐던 거죠. 주요 품목별, 부문별 물가 동향을 보면요. 첫째, 주거비가 월중에 0.7%나 상승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7.9% 상승이고요.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1월 물가 상승분의 절반 비중을 차지하였네요. 에너지 물가도 1월 중에 2% 상승했습니다. 연간으로는 8.7% 상승입니다. 음식료는 월 중에 0.5% 상승했는데요. 연간으로는 10.1% 상승했습니다. 특히 계란은 월 중에 8.5%나 상승했는데요. 작년 대비 70.1% 상승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물가가 떨어진 분야도 있었는데요. 항공은 이번 2.1% 하락, 중고차는 1.9% 하락, 의료비는 0.7%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은 물가가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중에 실질 임금이 0.2% 하락이고요. 연중으로는 1.8% 실질 임금이 하락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예상외로 크게 오른 데 대한 시장의 반응은 우선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였고요.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였고 달러 인덱스는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disinflationary 물가 상승 둔화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번 달에는 이게 스무스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난주 내내 연준 인사들의 강성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요.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최근에 연준은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 즉 코어 인플레이션에서 그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3월과 5월 FOMC에서 각각 25bp씩 인상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일부 연준위원은 3월에 50bp 인상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만약 3월과 5월에 각각 25bp씩 인상하게 되면은 Federal Funds Rate Target Range가 5.0 내지 5.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5.0 내지 5.25%가 작년 12월 FOMC에서 나왔던 다트 플로트 상의 그 목표 금리와 같습니다. 연준의 권위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지난주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몇 가지 그 경제 지표가 나왔죠. 첫째,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나 늘어나는 2년 내 최대 폭의 그 증가를 보이는 아주 호조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고용이 좋으니까 소매 판매가 좋고 이게 물가 상승 우려를 자아내는 거죠. 두 번째로 지난 목요일에 나왔던 1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7%나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7개월 내 최고고요. 앞으로 소매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4천 명 저점 수준이었습니다. 고용시장 호조가 계속된다는 거죠.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도 물가에 영향을 주겠죠. 물가 동향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우려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지난주에 나온 그 물가 관련 주요 기사들인데요. 우선 US Producer Price Rise the Most in 7 months. 즉 1월 중 생산자 물가가 최근 7개월 내 최고인 0.7%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19만 4천 명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고용 수요가 고용 공급의 2배가 되는 타이트 레이블 마켓으로 인해서 웨이지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거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단신 보시죠. 1월 중 미국 소매 판매가 2년 내 최대 폭인 3%나 증가했습니다. 예상 1.8%를 크게 상회하였고요. 12월 중에는 소비가 1.1% 감소했는데 이거와 완전히 대치되는 거죠. 소매 판매 증가 요인은 첫째로 고용 호조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작년 말 그 홀리데이 쇼핑이 조기 종료된 것도 이번 소비 회복에 도움이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물가 상승분이 소매 판매고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백화점 판매가 17.5%나 증가했습니다. 음식 및 음료는 7.2% 증가하고 자동차 판매는 6.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소매 판매의 급증은 타이트 레이블 마켓과 연동해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겠죠. 네, 오늘 두 번째 단신, 미국의 소비자 금융 부채 잔액이 작년 말 현재로 16조 9천억 불에 달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중에 1조 3천억 불, 8.3% 증가하였네요. 부문별 대출 잔액을 보면요.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11조 9천억 불로 전년에 비해서 1조 불이 늘었습니다. 자동차 대출 잔액은 1조 5,500억 불로 소폭 증가했고요. 신용카드 대출은 1조 불로서 4분기 중에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1조 6천억 불이네요. 그리고 최근에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57%입니다. 아직 낮지만은 작년 말의 2배라고 하고요. 자동차 대출의 연체율은 2.2%인데 작년 말 대비 0.6%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은 이보다 더 높아서 4%입니다. 전년 말 대비 0.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금리 상승 영향으로 연체율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미국의 소비자 금융 부채는 한국의 가계 부채가 비슷한데요. 한국은 가계 부채의 비율이 높은 것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죠. 여기서 참고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한번 살펴보죠. 현재 잔액은 31조 5천억 불입니다. 작년 말에 29조 6천억 불 대비해서 6.4%나 증가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2019년 말에 22조 불에서 그간에 43.1%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가 인정한 부채 한도, 데트 실링이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죠.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고요. 미국 재무부는 이번 6월 말까지는 현 부채 한도를 지킬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 단신은 일본은행 신임 총재로 가조 우에다 씨가 내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도쿄 대학에서 수리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요.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대학 교수를 거쳐 상당히 오래전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위원을 지냈고 그리고 일본경제학회 회장도 지냈습니다. 이분의 임기 5년에 일본은행 총재로 내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현 구로다 총재는 4월 8일이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간 구로다 총재는 10년 동안 울트라 이지 팔리시, 세계 최장의 통화 완화 정책을 해왔는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그런데 일본은행 총재 후임으로는 당초에는 마사요시 아마미야라는 현 부총재가 아주 유력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마사요시 아마미야 현 부총재는 정통 비오제이맨으로 통합니다. 도쿄대 경제학을 거쳐서 행원부터 부총재까지 오른 인물이죠. 그런데 아마미야 본인이 총재직을 사양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신임 부총재도 2명이 내정됐는데요. 일본은행은 부총재가 2명입니다. 현재 이사 1분하고 그리고 전 은행감독원장이 부총재로 간다고 하네요. 우에다 신임 총재가 들어서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네요. 일본은행은 현재 마이너스 정책금리 그리고 국채 수익률 상한선 정책을 취하고 있죠. 현재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0.1%이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 상한선은 YCC, Yield Control Policy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한선인 0.5%를 넘어서면 일본은행이 전량 매입하게 됩니다. 국채 수익률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게 실제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세계 각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행만 아직도 금리 인상 추이에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그 통화 완화 정책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관심이 크죠. 그런데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전년 동기 대비 4%나 상승한 것으로 나왔죠. 이에 따라 현 물가 상승 기조에 비추어서 이번 봄이나 여름에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수정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현 저성장 및 정부 부채 부담에 비추어서 내년 이후에나 수정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그 양력, 학력, 경력을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 그 CPI, PPI가 급등하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이어졌음에도 소매 판매 호조 등으로 주가는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경제지표 추이에 비해서 주가가 좀 잘 버틴다는 느낌이 드네요. 국채 수익률은 금리 인상 전망 때문에 지속 상승하였습니다. 10년물이 현재 3.82%까지 올랐네요. 2년물은 4.62%까지 오르고요. 다음 주에는 1월 중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금요일날 나옵니다. 그리고 연준 FOMC 회의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중 개인 소득은 0.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개인 지출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도 좋고 지출도 많이 느네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는 0.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나오겠네요. 4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홈디포, 월마트, 엔비디아 등이 발표합니다. 금리 인상 전망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패드에 도전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샬럿 브론테의 라이프 시를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럿 브론테는 영국 문학사에 빛나는 브론테 3자매의 맞이지요. 소설 제인 에어가 나오기 전에 1년 전에 라이프 시를 익명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시를 읽으면 그의 인생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